안녕하세요. 자, 이제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속값의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란 얘기죠. 아,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전에 강의했을 때도, 어디까지 강의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마 4장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4장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5장? 5장 했을까? 어쨌든 대충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5장을 넘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쨌든 4장에 왔는데 이 책이 지금 내용이 444페이지, 150페이지니까 대략 한 이제 반은 아니지만 진짜 3분의 1은 넘었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3분의 1은 넘었죠.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는 대단하고요. 네,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한 내용들이라서 고등학교 때 한 내용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따라하는 거에 따라서. 자, 근데 이제 이 연속값의 확률 분포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확률 변수라는 게 우리가 주어졌는데 확률 변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오메가에서 어떤 집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확률 변수가. 저 2라는 집합이 이제 이산적인 집합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카운터블 하다, 가산이다, 셀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2가 뭐 자연수거나 뭐 정수거나 심지어 유리수조차도 대체로 카운터블 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산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조금 엄밀하게 그때 얘기했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유리수는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식이 또 편하니까 여기 이 정도로 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걸 떠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실수인데 실수값 뭐죠? 실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 싶을 때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를 이제 실수값을 우리가 연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집합의 연속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수의 집합, 어떤 수학적인 어떤 대상의 집합에 대해서 집합이 연속이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우리가 보통 이 연속이라는 형용사, continuous는 주로 이 함수에 씁니다. 그렇다고 이 continuous라는 말을 아예 집합에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쓰는 게 언제냐면요. 이 연속체, 우리나라 말로는 연속체. 보통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continuity라고 하죠. continuity. 명사입니다. continuity. 이런 경우에 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실수가 연속체가 맞거든요. 연속체 맞아요. 네, 그래서 연속체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런 걸 다루는 게 또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키나 뭐 길이, 무게,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시간 공간이 아닌 것들도 연속체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키나 몸무게 이런 게 왜 연속이냐, 왜 연속적인 대상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167이라는 키도 있죠. 제 키 아닙니다. 167이라는 키도 있지만 이게 167.1일 수도 있고요. 사람 키를 얼마나 정확히 잴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주제죠, 그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의 자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여기 써도 되겠다. 여기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네. 자연의 일부를 우리가 측정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뭐 신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그 아날로그 디지털 뭐 컨버전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그 관측했을 때, 뭐 측정했을 때, 이랬을 때 진짜 그거의 값을 우리가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면 키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167, 뭐 이런 키를 측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합시다. 어떤 A라는 사람의 키 이렇게 했을 때 167이라는 측정을 했을 때 과연 그때 진짜 그 키가 167이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주제죠, 그죠? 그래서 167점대 막 한참 나갈 수 있는데 바라바라바라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나가면 어디서 멈춰야 됩니까? 그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 정밀도를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아시다시피 컴퓨터도 이런 그 무한 소수를 다룰 줄 못합니다. 아직 근본적으로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무한 소수들 중에서도 무리수가 아닌 소수들 있죠. 무한 소수들. 그 반복이 되는 거, 순환되는 거, 유리수죠. 유리수 중에 일부. 그런 애들은 그나마 유리수니까 분자 분모로 그 정수분이 정수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단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3분의 1 그죠? 9분의 3이죠. 이게 0. 그 33333 이러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는 제가 이게 지금 표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에다 점을 찍어야 돼요. 아, 위에다 점을 찍는 걸 뭔지 모르겠어요. 맞다. 맞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것도 무한소수입니다. 3이라는 게 반복이 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반복의 패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기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키가 무리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그죠? 이미 우리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유한으로는 특히. 근데 우리 컴퓨터의 모든 것들이 다 유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거를 타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 키가 예를 들면은, 좀 웃기는 표현이지만, 어, 키가 루트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키를 정확하게 담지를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은, 아니, 루트 2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지도 못하면서 왜 루트 2라는 수를 만든 겁니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정한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학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제가 또 많이 이제 추앙하는 조건희 교수님, 수학 교수님이, 조건희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무한을 어떻게 다룰 거냐, 특히 현대 수학이 무한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거예요. 무한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거죠. 무한을 다루는 학문. 네. 그래서 이 루트 2도 그거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음.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나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 루트 2의 무한성을 보지것대로 다루지를 못해요. 뭐 우리가 사실 뭐 실수를 저렇게 연속체라고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냈지만 빈틈이 없이 만들어냈지만 그렇다고 루트 2를 완전히 온전하게 다루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수를 다룰 때 저 루트 2라는 수조차도 근사에서 다루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죠? 이제 1.414 뭐 이렇게 땡땡땡 하잖아요. 이 정도? 뭐 더 줄이면 이 정도? 그래서 계속 이제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정밀도를 가지고 이제 근사해서 다루는 거죠. 하지만 실수라는 수체계 자체는 굉장히 잘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잘 모델링이 돼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이산적인 세상, 정수나 자연수급이 아닌 더 굉장히 촘촘하고 심지어 빈틈도 없는 그런 대상까지 이제 다루고 싶은데 다룰 수 있죠, 실제로. 다룰 수 있는데 이걸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 말씀드렸죠. 수학적인 기초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 책의 이후의 내용은 나는 수학을 잘 모르면 못하는 거냐.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뭐 당연히 이 책 자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가려는 뜻도 아니고요. 네, 뜻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이제 1.4.1부터 얘기를 할 텐데 네, 1도 계산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뭐 르벡 적분이나 뭐 르벡 책도나 막 이런 뭐 회계 어려운 얘기를 하는 대신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직관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고 평소에도 볼 수 있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4.1.1 같은 경우는 뭐냐면 4.1.1은 소비한 잉크의 양을 그래프로 저는 이게 제목 번역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제목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제목이라고 하면 좀 함축적으로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림을 막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출력할 때 인쇄되는 거죠. 인쇄될 때 잉크를 쓰잖아요. 그 잉크가 얼마나 쓰였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4.1은 누적으로, 그러니까 쭉 얼마나 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점점 더 많이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쇄된 잉크의 농도를 그래프로, 농도가 아니죠, 농도를 그래프로, 지금 다 그래프로 좀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누적 확률 분포 함수도 누적 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배웠을 거예요.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희 때는 배웠거든요. 저희 때는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저희 때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 배우면서 같이 배우거든요.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지금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시각에 의존하면 여러분들이 또 개념이 잘 안 서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나오는데, 여기 제가 수학 기호를 책에 나온 기호입니다. 제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책에 나온 식을 좀 쓰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을 이렇게 보고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식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느낌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수식을 보고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음미가 되면 보통 이제 그 수학의 문해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리터러시. 근데 만약에 이게 수식을 이렇게 보고도 이게 뭔 소리,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뭐 거의 그냥 뭐 개미가 지나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보인다면 수학적인 문해력이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적인 문해력의 분야는 미적분입니다. 특히 미분이죠. 그죠? 네, 미분인데 특히 여러분들 이 식을 읽을 때 이거 어쨌든 사람이니까 이걸 좀 소리 내서 읽을 줄 알잖아요. 머릿속으로 읽든지 간에. 제가 이거 읽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fx는 근데 이제 f가 두 개 나오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스몰 라지라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엔 빅 F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프라임이에요. 그냥 스몰 빅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냥 여기 F 프라임이라고 하고 X는 그 다음에 DFX DX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보는 게 뭐냐면은 요 프라임 기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점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는 거를 다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도 그 정승재 강사님 쇼츠도 봤는데 이 다시라고 하는 게 대시의 일본어식 발음이어가지고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영상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유튜브 영상에서도. 근데 일본 사람들도 요새는 다시라고 안 읽어요. 일본 수학자들도 다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수학자들. 그래서 왜냐면 이 프라임이라는 발음이 근본 발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전 세계 수학의 근본 발음입니다. 이걸 뭐라고 읽냐는 거죠, 이 기호를. 그죠?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전 세계가. 일본도 당연히 지금 프라임이고, 우리도 당연히 지금 다 선생님들 다 프라임이라고 있죠. 혹시 가끔 다시라거나 이렇게 한 분들은 진짜 옛날 수학이. 저 때는 다 다시라고 썼어요. 뭐 한 30년 전이지만. 진짜 전이지만. 네. 그때도 교수님은 프라임을 읽었어요. 그때 참 생각해보면은 그 교수님이 아닌 수학 선생님들은 다시라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수학과 갔더니 교수님들은 다 프라임이라고 읽더라고. 다시라고 안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프라임, 누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미분 읽을 때요, 여러분들 이거 미분 읽을 때, 이거 분수 아닙니다. 이거 미분. 분수 아니에요. 그래서 dx 분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고, 글로벌하게 어떻게 읽냐면, 이 분수처럼 읽지 않고요. 뭐 굳이 분수처럼 생각한다면, 분자 읽고 분모 읽습니다. 그냥. 분자 읽고 분모.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용어 안 써요. 그래서 그냥 dfx, dx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dy, dx 이렇게 하듯이. 근데 지금 아마 선생님도 다 그렇게 읽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써 있어요. 어떻게 읽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까먹으셨다면은 그냥 이런 거는 위에부터 읽고 아래 읽고. 근데
뭐 위와 아래 사이에 뭐 특별히 읽는 거 없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D가요. 이렇게 서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우리나라 교과서나 우리나라 수학책들은 대학 가도 이 D를 아마 이렇게 세우지 않고 뉘었었을 거예요. 이게 이탈릭이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위에는 굉장히 끔찍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러냐? 이 제가 쓰는 아스키메스는 이 D를 이렇게 쓰는 거를 원해요. 예, D자를. 예, 이게 왜냐면 이게 미분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미분을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일종의 연산자 같은 거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쓸 때 지금 보시면 요게 이 F나 요 스몰 x나 이게 x나 이 F 같은 게 다 이탈릭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나 뭐 상수나 이렇게 함수나 이런 이름을 상징하는 거. 이 F는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이게 변수 이름이죠, X는. 이름을 나타내는 거,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는 식별자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파이어. 걔네들은 다 이탈릭으로 써요. 근데 이 D는 변수나 상수를 의미하는 게 변수나 이런 그 함수나 이런 거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분을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중에 어떻게 보면은 미리 정해진 함수 같은 거죠. 예, 그런 거라서 그런 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정한 거예요. 그죠? 미분이란 뜻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게 이탈리고 쓰지 않고 세워서 쓰는 게 맞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도 이 D를 세워서 쓰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리학 쪽에서 D를 쓸 때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것 같아요. 물리 쪽에서. 그냥 순수 수학 쪽은 D를 이렇게 잘 안 세워 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세워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 막 뛰어서 상관없어요. 이건 그렇게까지는 뭐 민감한 주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어떤 여러분들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어쨌든 이 F는 그 대문자 F는 이게 바로 그 누적 분포 함수입니다. 그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하면 밀도 함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완전 아마 이 미분했다라는 게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가 얼마나 변화했냐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슬슬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죠? 가물가물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적분할 때 특히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정적분이라고 그러죠? 정적분인데, 사실은 이 밑에 이 두 번째 이 식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있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두 개가 있는데 1번, 2번이 있는데 2번에 해당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두 개여가지고 1, 2가 있거든요. 윗불의 정리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외울 필요는 굳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수학자라도 굳이 근데 어쨌든 좀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고 싶으시면 어쨌든 좀 얘기는 할 수 있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나라는 거를 설파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분은 하나인데 적분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분의 하나가 부정적분이고 우리가 보통 원시함수를 의미하는 그다음에 이제 정적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적분의 어떤 값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의 1, 2 중에 1이 좀 그 원시함수에 대한 얘기고 2가 이 적분의 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으로 적분의 두 종류가 있다고 지금 제가 이거를 지난번 녹화할 때도 지금 이게 이제 화면이 바뀌는 거 보셨죠? 밤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동으로 맞춰놔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차마 중간에 바꾸지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영상 녹화할 때 항상 흰색으로 해놓을게요. 라이트로 해놓을게요. 네, 지금 다크 모드로 빠져가지고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제가 현재 고등학교 과정 책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원래는 저희 때만 해도 구분구적법이라고 그래서 적분의 전초전, 그러니까 적분의 원시적인 개념을 먼저 하고 그 구분구적법으로부터 이제 정적분을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르벡 적분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다루는 적분인 르벡 적분 아닌 리만 적분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는 리만 적분을 정확히 고등학교 때 막 언급을 많이 하진 않고요. 그냥 리만 적분이다라고 얘기는 해요. 리만 합도 얘기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정이 당시에 저희 배웠을 때는 그 리만 합이 이제 구분구조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 가서 배우는 정도로 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리만 합도 용어로 나오고 리만 뭐 급수죠. 그러니까 리만 합, 리만 합시다. 리만 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리만 적분이 나오고 그게 우리가 정적분이고 그러고 나서 그 정적분을 가지고 다다다다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 과정이. 그러면서 이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굉장히 서로 약간 좀 뭐랄까 완전 딴 세상 얘기처럼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의미하는 게 아닌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원샷을 찾는 게 원래 그 시작점이 아니었고요. 그 정말 그 적분값, 그러니까 이 값이 면적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적분값이 꼭 면적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면적하고 유사하니까. 그 함수를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갠 거를 우리가 이제 합치는 거. 우리가 보통 그 시그마로 쓰는 걸 보통 급수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리만 합이라고 하는 거를 함수에 대해서 리만 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 리만 합이 이제 잘게 많이 쪼개면 이제 극한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정말 잘게 쪼개면은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분조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가까워질 거다라는 걸로 해서 리만 상합과 하합이 같을 경우에 그걸 리만 적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다다다다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싹 빠져버렸어요. 고등학교 과정에도. 그래서 조금 난감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 부정적분도 출발점은 사실은 정적분인 거죠. 그러니까 적분인 거, 적분값.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적분값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라는 거가 바로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 거예요. 의외로. 의외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은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 두 번째 형태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 형식을 보고 있는 건데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원시 함수 지금 보시는 대문자 이 f 함수를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 함수 값으로 그냥 빼면은 이 적분값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그죠? 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분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게 원시 함수로부터 계산이 된다라는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수학 전반적으로 또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별거 아닌 건 절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 얘기를 잡고 적분은 읽는 거 따로 안 해도 되죠? 그래도 혹시 한번 해드릴까요? 그래서 인테그랄 인테그랄 어, A에서 B까지 보통 이렇게 읽어요. 네, 그 다음에 fx dx는 그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또 저것도 fb 빼기 fa 이렇게 보통 읽죠, 그죠? 네, 보통 이렇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읽기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사실 뭐 자세한 얘기는 책에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제가 뭐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여기 서브 섹션까지 다 써놔야 되니까 4.1.3 인쇄한 것을 신축시키면 잉크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변수 변환 훈련 이렇게 했는데요. 이 책은 은근 또 이 다른 매 챕터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뭐냐면 확률 변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라는 게 중에 변수니까 그 변수를 이렇게 치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난 챕터에서도 장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가지고 아마 근데 낯설진 않을 겁니다. 책을 특히나 열심히 보신 분들은.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책에서는 이 주제를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진 않아요. 어렵게 설명하진 않는데 실제로는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긴 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적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분이 들어가는데
이 적분을 할 때 여러분들 치환적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치환적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치환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치환적분 자체가 그렇게 아주 단순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치환적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변수를 치환하는 게 아니고요. 적분 변수를. 상당한 조건이 필요하고 또 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리만 적분의 경우에는 그거를 리만 스틸체스 적분이라고 해서 일반화시킨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미적분을 심각하게 배우는 경우에는 그걸 배우실 거예요. 아마 대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시면은 아마 리만 적분도 물론 배우겠지만 리만 스틸체스 적분도 아마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백 적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려는 건 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1은 여러분들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의 얘기인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까다로운 주제는 바로 이 다음 절입니다. 확률형.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냥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그냥 하는데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그 확률 분포 그리고 확률 분포가 결국은 우리가 확률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떤 확률을 궁금해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확률 공간성의 확률 측도잖아요. 두 번째는 확률 변수였을 때 그 확률 변수를 바탕으로 한 뭐였죠? 푸시 포워드 측도. 정확히는 측도 값이죠. 그래서 지난번 하도 목이 메어가지고 불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확률 질량함수나 확률 밀도함수의 경우에 그 확률 밀도함수나 질량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데 질량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넣으면 확률이 나왔지만 밀도함수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책 여기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특정한 딱 그러니까 x의 어떤 값, 확률 변수의 어떤 값, 그러니까 치역의 어떤 값인 거죠. 그 특정 값에 대한 확률 자체는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0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은데 만약에 각각의 점들이 다 0이면 그 점들이 모인 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측도가 나오게 될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점이 각각의 점 하나하나가 확률이 0인 거는 이해하겠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점이 모여 있는 거는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넓이를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적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우아하게 우리는 잘 아니까 확률 공간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P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확률 변수가 오메가에서 이제 사실은 이때는 이제 오메가랑 이렇게 가축 공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또 있죠, 그죠? 이제 저게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상에 우리 이제 치역이라고 합시다. 치역 쪽에 가축 공간 구조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요. F라고 합시다.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2에서 가는 함수잖아요. 2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쉽게 가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실수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이 확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자, 이겁니다. 이게 확률이에요. 이게 뭔 소리가 쉽죠, 그죠?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요. 저 P라는 칙도를 가지고 저 A는 뭐냐면요. A는 F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죠,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집합을 기준으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확률입니다. 이게 확률인데 이 확률이 상당히 계산하기가 어려울 게 불보듯 뻔하죠, 그죠?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를 2라고 하면은 너무 사나우니까 이걸 보렐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도 실수겠죠? 야,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는 사실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텐데, 뭐 어쨌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되면은 저거를 적분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랑 같냐면, 여기 이거 써놨구나. 자, int, A에서 B까지, F, 정확히는요, 그냥 dx라고 써도 되는데, d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정확히는 여기가 이제 그 르벡 칙도가 들어가요. 람다라고 기억나셨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게 맞습니다. 요게 맞아요. 예, 밀도 함수,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단,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원래 그 사건 공간에서의 그 어떤 사건 하나에 대응하는 실제 이 우리가 확률 변수상의, 확률 여기죠, 이거죠. 확률 변수상의 그 치역 쪽에 해당하는 어떤 그 집합이 있잖아요. 그 집합이 사실은 여기도 사실은 집합이라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집합을 적분해서 우리가 보통 구간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저렇게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된 거죠. and 예를 들면 이 구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은 보레셋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칙도를 적분하는 게 르벡 적분하는 게 그 적분이 합치잖아요. 적분이라 하는 게 기본적으로도 이, 이 연속인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확률이 정의가 되는데 그 정의를 우리가 그 확률 밀도 함수로 하면은 이제 또 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할 게 있긴 한데요. 라돈 니코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차마 여기서 얘기를 못 꺼내겠습니다. 차마 얘기를 여기서는 못 꺼내겠고요. 제가 노트에다가는 써놓을게요. 라돈 니코님 정리라고 써놓을게요. 예. 이 책이 은근 사실은 이게 사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막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은근 사실은 좀 얘기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솔직히 은근히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거의 얘기한 거나 가까운 수준으로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사실 내용이 좀 많이 나갔는데 4.3까지 나가면 거의 나가는 거랑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3까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살짝 되는데, 살짝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오늘 또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간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많이 나간 느낌이 들어서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오늘은 그냥 너무 길게 나가면은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네, 매번 이렇게 1시간 채우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제가 혹시 가능하다면, 여기서 한번, 지금은 설명 안 하지만, 라도니코님 정리를 여기다 밑에다 잠깐 좀 정리를 해 써놓을게요. 네, 그래서 써놓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장이 이제 이 주제가 많지 않을 뿐더러 미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의 어떤 중요한 기초가 뭐 여실히 들어가는 곳이기도 한데 사실 이 확률에 대한 특히 이쪽은 어, 근본 개념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라도니코님 정리에 가깝거든요. 미적분학의 기본 뭐라고 하죠? 기본 정리 맞죠? 이런 건의 확률 통계 버전인 거예요. 라도니코님 정리가.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쉬운 수학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뭐 그걸 막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수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뒤에 나중에 또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이 책은 그걸 대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저는 그냥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조금 확률 통계적인 차원에서 수리 통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조금씩은 하고 있다.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제대로 한 건 조금 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제 목표는 조금 빨리 사장을 끝내는 거였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사실 책에 거의 3분의 1 정도로 넘어선 거여가지고 제대로 정독해서 읽으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